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미랄 청년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나그네처럼 유랑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청년 김희범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건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작년에 세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무전 여행을 했어요. 그 속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이랑 그 속에서 느꼈던 그 경험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청년 김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경험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행가는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다녀왔던 여행들이에요. 이렇게 대충 적어보긴 했는데 적어보니까 그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그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작년에 터키에서 스페인까지 걸어서 여행했던 그 여행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여행을 했던 지도예요. 터키 이스탄불은 유럽에서 가장 시작되는 동쪽 끝이고요. 제가 여행을 마지막 종료했던 지점은 대서양 앞바다가 보이는 스페인 땅끝 피스테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밑에 간략하게 그 키워드를 적어봤는데 한 개 대륙이었고요. 8개 나라 4,800km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6개월 170일, 정확히 17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행 경비가 들었던 돈은 75만 원이었습니다. 대학생 한 명이 유럽 배낭여행을 한 달간 계획하는데 보통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잡고 여행을 하거든요. 저는 170일 동안 75만 원의 경비를 들고 여행을 하였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여행을 다녀오고서 느낀 점이나 여행을 하면서 가장 얻었던 가치관, 깨달은 점이 무엇이냐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뭐 느낀 거는 제가 상황에 있어서 제 가치관이 느껴진 거지 사실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 여행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오히려 더 가라고 권유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는 그냥 여행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터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걸어갔는데 터키에서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프랑스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히치하이킹 도로 6일 만에 프랑스에서 터키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큰 배낭을 메고서 신기하게도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는데 그렇게 알게 된 친구들이랑 그냥 길거리에서 침낭 하나 깔고 노숙을 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음악 틀어놓고 그냥 얘기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고요. 또 터키에서 한 번은 또 걷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해서 설명을 들었더니 자기 집에 와서 자라고 그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그냥 위닝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참 위닝 좋아하죠. 축구게임 같이 위닝하는 모습이고 또 불가리아에서 마침 걸어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시는 남자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 하냐. 자기는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차 한잔 하려고 자기 집에 갔는데 정말 한국을 좋아해가지고 불고기 판도 있고 보시면 밥도 보일 거예요. 저기 그 압력밥솥, 전기 압력밥솥을 갖고 있더라고요. 불가리아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랑 또 친해져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재밌던 경험이 있었고요. 불가리아에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들 그래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기특하다고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르비아 가장 유럽에서 못 사는 나라에 손꼽히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초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또 잘 사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뭐 2-3개씩 있고 오스트리아에도 가장 큰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초대를 받았는데 불고기 한국은 바베큐 파티 좋아하지 않냐고 알고 있어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저를 위해서 또 한번 해줬던 경험이 있고요. 걷다 보면은 시골을 많이 걷게 되는데 뭐 딸기밭을 지날 때는 또 내가 가가지고 일손도 도와드리면서 뭐 경험도 하고 크로아티아에서 저희 3주간 숙식을 해결해 주셨던 한인교회 식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에서 그때 마침 한국이랑 크로아티아가 수교 20주년 기념해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참가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시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가가지고 공연 잘 봤다고 유명하신 분들이라 감동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한국말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중국인이신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입니다. 걸어서 여행 중이라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말이 아니라고 설명을 듣던 거 있고, 제가 여행 중에 군대 후임이 자기도 여행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친구가 중간에 합류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왔는데 머리가 길길래 제가 깎아주겠다고 열심히 깎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 혹시 뭐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제가 연락처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헝가리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어떻게 여행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났던 가족분들, 따님들이랑 여행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삼고 싶다고 같이 여행하자고 다 때려치고 따라오라고 해서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하루 따라갔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갈 길을 걸어갔었고요. 네, 또 헝가리에서 가다가 이삿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뭐 일도 하면서 친구들이랑 소통도 했었고, 네, 이것도 물론 헝가리에서 초대를 받아서 같이 여행하면서 즐겼던 모습들이고요. 슬로베니아에서 한 번은 걷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제 앞에 차에서 쓰더니 얘기를 하더라고. 너 뭐하고 있냐? 나는 걸어서 여행 중이다. 터키 이스탄불에서부터 걸어서 왔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또 물어봤지. 너는 그럼 무엇을 하고 있냐? 자기는 등산을 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상황이 생기면 그것에 저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산에 가자. 그 친구는 당일치기로 여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 때문에 오히려 산에서 자고 오는 1박 2일 여행이 됐었고요. 정상에 올라가면 그렇게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그 기록북이 있는데 최초로 한국인의 이름을 적었던 기억도 있고요. 항상 길 위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포트에 밥도 해먹고 텐트 치고 저런 모습으로 다니면서 여행을 했었고요. 네, 이탈리아에서는 정말 잘생겼죠, 이 친구.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무턱대고 들어갔는데 정말 잘 사는 친구였어요. 호텔보다. 자기 집에 수영장이 있어요. 한 가지 제가 그냥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전 한 번도 호텔이나 호스텔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그 마을 속에서 해결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잘 수 있냐 들어가서, 한 가지 방법은 물병을 항상 제가 들고 다녔었어요. 물병에 물을 마시고 물병을 항상 들고 다녀요. 그래서 잠을 자야 할 때쯤에 집을 찾습니다. 들어가서 물 좀 떠주세요. 그리고 물을 주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얘기하셔도 되는 거고, 그냥 물만 떠주고 문을 닫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물을 다시 옆에 버리고 옆집으로 갑니다. 옆집 가서 물 좀 주세요 하면은 수많은 집들 중에 한 집은 걸리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친구가 돼서, 내가 오늘 여기서 잘 계획인데 혹시 마당이 있으면 텐트 좀 치고 자면 안 되겠냐. 보통은 자기 집에서 들어와서 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친구가 돼서 수영장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경험을 했고요. 항상 저렇게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어요. 도시를 지나갈 때는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죠. 사진을 다 찍으시고 큰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었고요. 때로는 그냥 철장에서 이불 빨래 해가면서 길 위에서 노숙하면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제 모습의 최악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때 프랑스에서인데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사람들이 다 부탄 사람이라고 물어봤었어요. 저를.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한국 사람이라고 우겼었는데, 이 친구도 최악의 모습이었고 저 또한 최악의 거짓 모습을 하면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지중해 길을 따라서 걸을 때는 단 한 번도 씻을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항상 텐트에서 잤었는데, 찰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사진을 보고. 정말 무전여행이 이제 거의 달인이 되어가는 수준에 이르렀고요. 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가장 유명한 그 또 길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걸을 때 항상 해피바이러스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스탄불에서부터 걸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고, 또 우리는 무전여행으로 여행하니까 텐트에서 잘 거다 라고 말을 하면은 오히려 또 더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해피바이러스가 되어서 여행을 했었고요. 또 스페인을 산을 걷다가는 여행 경비가 부족하니까 친구들한테 사과 장사도 하면서 사과 장사로 경비를 마련하면서 여행을 이어나갔었고요. 170일을 걸으면서 마지막 스페인 대서양 앞 땅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계획이랑
시간, 잠자야 할 곳을 머릿속에서 빼먹은 적이 없이 고민해나 했었고요. 단 한 번도 걱정이 없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속에 느꼈던 거는 어떻게 해서든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항상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행을 통해서 가장 얻은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말솜씨도 좋지 않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잘 못하는 편이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내 눈은 보았고 내 피부는 느꼈으며 내 마음은 아마 보았을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설명이 불가능하다. 너희도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오히려 여행을 가라고도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 총 여행 경비를 한 300만 원 정도를 들고 왔는데 70만 원밖에 못 써가지고 경비가 오히려 남아가지고 가고 싶었던 곳을 갔어요. 사하라 사막도 가봤고, 여기는 이제 에베레스트 트레킹을 할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에베레스트 트레킹을 할 때 보통 가이드랑 포터를 들고 여행을 하는데 저는 경비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무작정 갔는데, 저 세 번째 친구 보시면은 중국 친구인데 저 친구도 가이드가 없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첫날 그냥 포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포터가 없이는 더 이상 여행을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는 체력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 친구 짐을 들면서 포터비를 받으면서 에베레스트 트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태극기를 들고 다녔었는데 한국 그 여행 오신 그 여행사에서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왜 포터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드렸더니 열심히 하시라고 살아서 돌아오시라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있었고요. 저는 갔다 와가지고 가장 큰 느낀 게 사람에 대한 이렇게 받은 사랑이었어요. 관계로부터 받은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받은 것들을 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뭐 없었고, 오히려 지금 필요한 상황에 있는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그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NGO 단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자로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아쉽게 이제 마쳐야 될 것 같고, 네,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톡소를 참가하게 되신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톡소다를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일단 다른 강연과는 다르게 일반 어느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고 개인의 그 이야기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연자님과 같이 이렇게 같은 길을 걷고 싶어하는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주변에도 이렇게 걸어서 여행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묻곤 하는데, 그때마다 충고해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보기에 아름답다고 이게 딱 설레이는 그 순간의 감정으로 그냥 쉽게 도전했다가는 이렇게 너무 더 깨지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게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판단을 해가지고 너무 쉽게를 판단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